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정말 샅샅이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두리안 블록센터의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님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양국 간 블록체인 송금을 위해서 실험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공동 디지털 화폐 아버를 활용이 얼마나 성공리에 끝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3자 수탁 형태로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열풍처럼 불고 있는데요. 이 커스터디 서비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향방이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네크 CEO가 암호화폐 투자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같이 좀 화제가 안 좋은 만큼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동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가 추산한 결과 공포 탐욕 지수, 크립토에 대한 이 지수가 20위를 기록하면서 극단적 공포 단계에 이르렀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좀 안타깝지만 또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가지 이슈 보이시죠? 이 중에서 어떤 안건들이 저희의 또 전문가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나왔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양국 간, 그러니까 단독이 아닌 양국 간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실험을 한다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공동 디지털 화폐인 아버가 좀 잘 활용이 된다면 여러 나라들이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슈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오늘 어떤 것들이 좀 주목이 되시나요? 예, 오늘 지금 보시고 계시는 주제 중에서는 일단은 뭐 눈에 띄는 게 저는 커스터디 서비스 쪽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장 상황도 안 좋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방법론을 찾으려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좋은 시도이고 이게 점점점 확대돼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뤄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우디나 중동 또는 동유럽, 그러니까 유럽, EU 내 국가들이 저마다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그 실효성이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언급하셨던 사우디나 또 뉴스에 나왔던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가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네, 좀 저랑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양국 간의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또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일단 두 개를 지어보면요. 일단 1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뭐 사우디의 화폐는 지금 집회 처음 봤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그 국가 내에서 스테이블한 거나 뭐 이런 코인들을 만드는 그 방향성은 정말 이제 좋고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이제 크립토 공포의 경우에는 많이들 언급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편파적인 방송이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거래소 내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다가 빨리 이제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더라도 아무도 이제 거래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이 12월보다 굉장히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거래소에 이제 거래 내역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저희 거래소가 조금 지난달보다 더 성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거래량이 굉장히 12월보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번 커스터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소도 실제로 지금 거래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한 4위 정도 된다고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스터디 서비스를 잘 하려면 브랜드가 좋아야 되고 신뢰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우리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번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뭐 거래소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크립토에 대한 극단적 공포 단계는 좀 우려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 같고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의 안건은요. 속속 등장하는 수탁기관,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알아갈까 하는데요. 뭐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안전한 기관, 좀 그걸 대행해주는 일종의 신탁회사 이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재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커스터디라는 뜻 자체가 이제 수탁이니까요.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는 원래 이제 주식이나 기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어떤 특정 나라에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투자 자체가 복잡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관이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매입이나 매도를 대행해주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암호화폐 쪽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해킹 사고도 많았고 또 거기 이제 이 코인들을 상장하고 또 거기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뭐 비트고나 그다음에 뭐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제미니 뭐 이런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뭐 준비 중인 회사들도 많이 있죠.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일본의 노무라나 미국의 노먼 트러스트나 여러 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은 기존의 이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건 국경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시장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한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스터디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는데 암호화폐는 사실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거래에 그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수탁을 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블록딜이라든지 대규모 거래 또는 고빈도 거래들처럼 또는 해킹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안전지대로 좀 만들어주고 또는 가격의 급등락이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 거래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거죠. 기존의 수탁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목적에서 더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킹에 대한 안전지대 그리고 가격 급등락에 대한 좀 큰 거래를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도입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또 거래소를 가지고 계신 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좀 입장차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네. 멋있는데 일단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가 되더라도 일반 그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무언가 이제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이라는 게 이제 점점 고도화되다 보면은 세분화되게 이제 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수탁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도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나 이럴 때는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다가 저도 이제 거래소를 하면서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는 생각이 없으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 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현실화되어 있고 저희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큰 거래소들도 단순히 이제 혼자 이제 본인의 브랜드만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거래소들끼리 좀 모여서 하나의 뭐 수탁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좀 그 공식적인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거래소 대표님들끼리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그런 수탁 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저희도 무언가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를 하나에 또 만들어두고 저희들이 이제 좀 붙게 되겠죠. 그런데 유저들이 내는 그런 오더북이나 호가창들이 아니라 좀 큰 거래의 것들을 네. 이제 할 텐데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콜드 월렛에 한 80% 이상의 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탁 서비스의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의 콜드 월렛에 넣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영수증을 이제 발행해서 서로 거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한 개인의 소유, 한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여럿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다른 이제 또 조직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타 거래소와 우리가 이걸 보낼 테니까 너희도 이걸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그거를 이제 또 모아놓고 하게 되면은 또 그런 거에 또 이점이 있고 시스템이 또 모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나면은 우리가 뭐 앞으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때가 생긴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면은 더 훨씬 더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은 했지만 네.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다 맡길지를 이제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향후에 이제 거래소들이 모여서 큰 수탁 기관을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뭐 블록 딜을 하려면 블록 딜을 할 수도 있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유동성이 훨씬 더 좋아질 테니까 실제로 일부를 처분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각 거래소들의 그 영업 라인을 이용해서 또 각 기관들의 영업도 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이 또 다시 파생 상품을 사용자들한테 팔 수 있고, 그래서 직접 투자를 사용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파생 상품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서 파생 상품을 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게 결국에는 사용자들한테까지 이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ETF나 뭐 이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회사가 모여서 하나의 수탁 회사를 만들면 그런 이점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입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세가 좀 융통성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큰돈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관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은 수탁 기관의 필요성은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외나 뭐 여러 외국에서도 이제 거래소 그리고 다른 쪽에서 활발하게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현황을 보실 수가 있나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지갑 업체로 전자지갑 업체로 알려져 있는 이제 빗고 같은 이제 서비스는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신규로 생성되는 이제 거래소라든지 기존 거래소들도 빗고라는 전자지갑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사실 빗고라는 지갑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외부에 결국에 본인의 자산을 위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빗고의 시스템을 보면 좀 신뢰가 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이제 차용을 하긴 하는데 저희도 거래소 입장에서 유저들의 자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쌓이면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하게 되지만 빗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각국의 거래소들이나 좋은 시스템, 좋은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비트코인 자산이 이제 빗고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거래소들도 빗고하고 제휴 모델이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네,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래소끼리 모여서 수탁 기간 할 수도 있지만 빗고와 제휴를 맺고 서로 상호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뜰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그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는 이제 서비스 모델도 모르겠지만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가능할 것이고 일단 타 업체들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빗고가 그 비트코인을 맡아준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연구 끝에 저희도 이제 선택한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거래소들도 그렇게 선택하는 걸 보면 빗고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레퍼런스 삼아서 이런 거래소,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타 전통적인 자산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고 입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연동돼 있는 거래소, 뭐 저희는 아직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유동성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블록 딜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빗고를 서비스 쓰면서 돈을 좀 많이 내기는 하지만 저희가 트랜잭션이 많아서 많이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외에도 다른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빗고의 이런 소식은 되게 좀 좋은 저희도 고객으로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비트고 서비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골드만삭스에서도 작년 10월에 이 커스터디 서비스 스타트업 비트고에 무려 1,500만
달러를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만큼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 또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해외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박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죠. 이제 거래소에서 일정의 이제 요건을 만족시켜서 뭐 200억 불, 그러니까 이제 2억 불, 20억 불 이렇게 해서 그 규모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휴하는 모델도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수탁 서비스를 충분히 대신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입장이겠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지금 시티은행 그룹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DAR 같은 경우가 뭐 기존의 빗고에서 서비스 하겠다고 하는 이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코인은 그대로 콜드월렛에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영수증처럼 누가 누구와 얼마에게 거래됐다라는 그 기록만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바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히 있다면 그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수탁은 하되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수탁 서비스를 통한 확장되는 서비스 자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되거나 좀 섞여서 좋은 어떤 연합된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또는 방법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게도 또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상호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전문가님 모두 이런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새로운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을 보면요. 스트리미가 있는데 이 업체는 법 집행기관 대상으로 해서 커스터디 서비스 다스크를 출시했는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앞톰 릭스 컨설팅이 있는데요. 커스터디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크레스텍과 제휴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헥슬란트 업체가 있는데 이 헥슬란트 커스터디로 커스터디 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종의 암호화폐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확산성이 기대가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국내 커스터디 서비스도 좀 활발하게 해외 못지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국내와 해외 모두 다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활발한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국내 그러면 커스터디 서비스 그 전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박재준 센터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 얘기하셨던 스트리미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커스터디 서비스의 이 범주에 들기는 좀 어려운 서비스라고 봐야죠. 네. 좀 특수 목적에 대한 방법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커스터디 서비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시장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이 위험지수, 그러니까 높은 리스크,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그 지수가 점점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는 충분히 확장돼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뭐 오늘 이제 다시 발표가 난 ICO에 관련된 발표가 났죠.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 금융에서 발표가 났는데 사실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투자자가 위험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는 사실 그런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 투자를 하면서 기존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갖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는 게 지금 해외의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지금 현재의 서비스 상황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투자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또 이 지금 환경을 이용해서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가 오늘 화제에 올랐지만 이 커스터디 서비스 외에도 이를 활용한 뭐 아까 이제 신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뭐 거래소들 간의 연합이라든지 또는 해외하고 제휴 모델이라든지 이런 이제 노력들이 시장에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직 국내 커스터디 서비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진욱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욕심이 나실 것 같아요. 여기를 거래소와 연관시켜서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고 이제 아까 국내 사례 중에서 헥슬란트라는 회사는 이제 저희와 거의 뭐 일촌처럼 이제 지내는 이제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오스의 경우에 약간 커스터디 서비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오스를 가장 많이 모은 회사입니다. 이제 헥슬란트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숫자를 약간 착각할 수 있지만 네. 1,000억 이상의 이제 그 원화로 그 정도의 자산을 이제 모았고 그렇게 되는 게 단순히 그걸 이제 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오스의 경우에 이제 특징이 각종 이제 토큰이 파생될 수 있고 에어드랍이 이제 많기 때문에 단순히 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나오는 모든 이오스 파생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직접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탁을 하면 그 안에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헥슬란트에서 굉장히 큰 자산을 이제 모았어요. 이오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의 경우에도 저희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헥슬란트가 이미 그렇게 많이 모아놨고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 말고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아직도 먹을 그 빈 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또 거길 또 열심히 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는 헥슬란트가 지금 준비한 그 헥슬란트 커스터디랑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그 모습처럼 같이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의 논의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개인들한테 문턱을 높여놨던 선물에 대한 투자 요건, 또 뭐 교육 시간이라든지 기본 자본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낮춰서 암호화폐 정말 이제 위험한 투자를 네. 원하신다면 그쪽까지 마시고 우리가 문턱을 낮출 테니까 한국거래소에 선물이나 옵션 하러 오세요.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전 세계가 이걸 고도화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내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그쪽보다 위험한 거 좋아하면 우리도 이거 열어주겠다라는 식의 사실 한국거래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공적 기관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지금 증권이나 선물 회사 40여 개가 만들어 이제 1,000억의 자본금을 투여해서 만든 이제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민간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문턱을 그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덜 위험하다라는 전제로 위험한 거 좋아하시면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이런 이제 매스컴 자료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도 잘 안 되고요. 네.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닌 거죠. 논의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또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 신진욱 대표님이 헥슬란트와 좀 인연이 있으신데 이오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헥슬란트가 본격적으로 한다면 좀 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새로운 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또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해외에서 어쨌거나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얼만큼 훈풍이 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언제쯤 더 제대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기를 말씀드린다거나 네. 뭐 단계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이나 또는 업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에 금방 이제 기폭제가 돼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하나의 이제 펀더멘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나 또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큰 엔젤이거나 빅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단기간 또는 큰 블록 딜을 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사실 단타 거래를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나오고 오늘 우리 다룬 주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펀더멘털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제휴 모델이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또는 거래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시도들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기대. 뭐 이거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스탑 기간의 도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재준 대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기관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커스터디 서비스가 익숙하진 않지만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제 잘 활성화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박재준 센터장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해외에서는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소리만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도 위험한 걸 경고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방법을 찾는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탑 기간의 등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훈풍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기대감이 고조되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리안 블록체인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와 함께 가감없이 한번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